안녕하세요. 마음을 분석하는 남자, 마음 분석가 선생 에녹입니다. 여기는 중국이고요. 산동성 청도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15년 이상 마음 분석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상담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제가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많이 이렇게 알아보고 찾아봤는데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또 단기간으로 많이 이렇게 오셔서 강의하시고 뭐 이렇게 활동을 한 1, 2년 하시는 분은 계셨는데 이렇게 15년 이상 저도 이렇게 길게 있을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이런 일들을 유일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해서 유튜브가 뭔지 잘 모르고 또 하지만 제가 이제 20여 년 이 일들을 해오면서 제가 느끼고 깨달은 것들 또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진솔하게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채널을 만들게 됐고요. 뭐 잘 편집도 못하고 잘 꾸미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내추럴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지겠죠. 좋아지겠죠. 예, 노력하는 만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라는 거예요. 사실 뭐 저도 이렇게 자라오는 환경들이 뭐 존경을 받을 정도로 부러움을 받을 정도로 뭐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지만은 저보다 제가 이제 저희 내담자 분들을 한 명씩 두 명씩 만나면서 제가 이제 느낀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굉장히 참 불쌍하거든요.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라든가 보람이라든가 또 만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못 느끼면서 공부를 하는 것 같고 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예,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왜냐하면 드리고 싶은 정보들이 또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글쎄 이제 시대가 흐르고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어떤 인재인가? 그 시대에 맞는 인재로서 살아가는 게 정답 아닙니까? 과거의 인재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 필요로 하는 인재.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교육 방식도 그렇고 과거의 인재로 교육하고 성장하고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능한 엘리트들이 많이 놀고 있는 또 쉬고 있는 갈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마음 분석가로 일을 15년 중국에서 이제 15년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국의 이 심리 상담이라는 일이 제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리 상담실을 열고 아이부터 그 노인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심리 상담을 하고 종합 심리 검사를 하고 종합 또 치료를 하고 또 강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이 활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 15년 전에 이제 이런 걸 할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심리 상담이 뭐예요? 옛날 우리 한국에서 심리 상담이 처음 이렇게 도입이 됐을 때 사람들이 그런 궁금증을 가진 것처럼 지금도 이렇게 중국이 크지만 이렇게 큰 땅덩어리에 비해 상담사들은 정말 적어요. 활동하는 상담사들. 그리고 올바르게 제대로 상담하는 분들은 거의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마음 분석가라는 이 교육 프로그램을, 최고 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국을 다녀보는데 그런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많이 물어보죠. 저는 많이 찾아가거든요. 또 누가 상담사라 그러면 찾아가서 인사하고 또 귀한 말씀 듣고, 저는 뭐 제가 원래 잘나지 못해서 저는 항상 그분이 1년을 하셨던 2년을 하셨던 항상 저는 찾아가서 겸손하게 좀 이야기를 듣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처음으로 이쪽 분야를 이제 개척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마음 분석가라는 직업도 제가 만든 거예요. 정신 분석, 심리 분석은 있어도 이 마음 분석은 사실 없거든요. 마음 분석이 어떻게 보면 내담자하고 좀 편안하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정신 분석 좀 이렇게 좀 어렵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또 심리 분석도 조금 깊이가 있고 좀 거리감이 느껴지지만, 마음 분석은 왠지 좀 가깝게 느껴지고 푸근한 것 같아서 뭐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마음 분석가라는 직업을 갖고 만들게 됐고 지금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보면은 개성이 없는 것 같아요. 개성이 있고 개성이 없고, 독창적이고 독창적이지 못하고, 그걸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여기에 예전에 그 스크린 골프장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게 잘 되니까 너도 나도 스크린 골프장이 여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이 청도에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커피 전문점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 두 개 생기더니 지금은 뭐 바리스타 교육도 여기저기, 커피 전문점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뭐 하나 누가 잘하면 그냥 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뭐 몰빵하는 거죠. 이렇게 몰리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다 100%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또 뭐 거의 70~80%는 뭐 추풍 낙엽처럼 우르르 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그럼 우리 아이들은 그 시간과 그 노력과 젊음과 애써 투자를 해서 그러면 어떻게 성공을 할 것인가. 근데 계속해서 답습하는 거예요. 답습. 옛날에 공부했던 거 공부하고, 또 다른 사람들 다 좋은 대학 가니까 뭐 나도 또 좋은 대학 가야 될 것 같아서 좋은 대학 가고, 또 다 좋은 직장, 또 이렇게 대기업 취업을 하니까 나도 대기업을 취업을 해야 성공한 것 같고, 대기업에서 잘리면은 또 명퇴를 한다거나 하면은 정말 뭐랄까요, 날개 잃은 천사가 됐다고 할까? 그냥 남들이 하는 또 창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치킨집을 한다던가 중국집을 한다던가 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다 엄청난 이 두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 사회가 그 두뇌를 점점 이 틀 안에, 교육부터 그렇죠. 교육부터
이 틀 안에 자꾸 가두는 거죠.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 일방적인 교육, 감정적인 교육. 거기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 세상을 나왔을 때는 또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또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또 두려움과 망설임을 또 굉장히 많이 갖게 되죠. 과감하게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똑같은 컴퓨터가 있다면 컴퓨터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생각, 이런 것들이 새로운 문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냥 똑같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은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교육 속에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는 계속 이 틀 안에 갇혀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 눈치는 아주 그냥 계속해서, 눈치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어떻게 세상이 불편해지잖아요. 독창성이 없고 개성이 없고, 그럼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계속 눈치를 봐야 되니까. 내가 유행 따라가지 못하면 내가 뒤처지는 거 같고.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첫 번째가, 저는 믿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믿을 수 있는 아이.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중국 음식도 뭐 일반 한국도 그렇지만은 그 만드는 재료 과정, 뭐 이제 이런 것들,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믿지 못해서 그냥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먹는, 그게 제일 편안하게 믿고 편안하게 이제 먹는데, 먹거리도 그렇죠. 먹거리도 그렇고 전 세계 어디든 마찬가지지만은 먹거리, 또 우리 생활의 어떤 여러 가지 뭐 물건들 이런 것들이 믿고 구하기가, 또 믿고 이렇게 선택하기가, 뭐 중고차는 안 그렇습니까? 뭐 내가 차를 이렇게 하나 사는 데 있어서도 이게 뭐 감쪽같이 뭔가를 이렇게 해놓으면 모르죠. 그냥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그냥 속고 속이는 게 세상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세상에서 근심 걱정 노심초사하면서 사람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믿을 수 있는 세상, 믿음을 주고 내가 믿고 또 나를 믿게 만드는 그런 믿을 수 있는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죠. 그런 믿음의 씨앗이, 그런 믿음의 씨앗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관계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보세요. 불신이 생겨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끝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면요, 난 당신을 못 믿겠다는 말이거든요. 그거만큼 무서운 말이 없죠. 그래서 믿음이 저는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믿을 수 있고 믿게 만들고, 이 믿음,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창의적인 생각, 창의적인 어떤 교육. 우리 그 에디슨이 그랬나요? 자기는 죽으면서 20%도 자기 그 능력의 20%도 못 쓰고 죽는 것 같다고. 그러면 그 에디슨이 20%면 우리는 도대체 몇 프로를 쓰고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은
무궁무진하고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 보세요. 다 이거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응? 인간이 정말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엄청나게 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이 생각을 가둬두면요 이거는 바보가 되는 거죠. 그 생각을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응? 사람의 생각으로 정말 달나라를 가게 하고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정말 이 말 하나로 음대가 움직이지 않아도 모든 것들을 다 하잖아요. 응? 여기 샤워의 통슈에 예 저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기서 이제 음악도 틀어주고 뭐 이제 시간도 알려주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창문도 뭐 이렇게 커튼도 닫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이런 세상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우면서 엄청 대단하면서 중요한 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에서 나오는 창의성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틀 안에 가두는 거예요. 틀 안에. 교육이라는 틀, 또 이 세상이라는 사회라는 틀을 자꾸 이 틀 안에 가두다 보니까 그냥 답습만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창의성이야말로 세상을 바꾸고 또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이 놀라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가르쳐야죠. 이거를 만나게 해야죠. 이거를 열어주셔야죠. 그러면 중국말로 위에라이 위에하오 점점 더 발전되고 좋아지게 편리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믿음, 그 다음에 창의성. 이게 우리 그 아이들의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심. 근데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졌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는. 옛날 우리 그 서당에서는 마음 교육과 글 교육을 했거든요. 이 마음 교육에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응? 지켜야 될 거. 응?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마음 교육이 없어지면서 그냥 글 교육, 지식 교육만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이 마음 교육이 빠짐으로써 해서 이 엄청난 이 비도덕적, 비윤리적, 비양심적 일들이 그 권력층에서 또 어떤 그 뭐 종교라든가 정치라든가 이런 그 위에 있는 분들이 그것들을 지키지 못해서 얼마나 한순간에 추락을 합니까? 뭐 성추문이다 뭐다. 이 마음 교육이 빠져서 그렇거든요. 믿지 못하는 이 마음 교육이 빠져서 그렇거든요. 지금 뭐 국회나 정치나 다 이제 싸우는 게 나 너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뭐 명문대 졸업이 또 좋은 직장 취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면 그냥 다 끝나는 건데요.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가 이 기반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창의성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세상, 또 그런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 이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뀌어야겠죠. 변화가 돼야겠죠. 여기 오시는 부모님들이 우리 애들은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뭐 이럴 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가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계속 그 말을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해요. 공부는 누가 하죠? 아이가 하는 거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그 충전을 시켜주면 아이가 스스로 하는 건데 계속 하나 안 하나 평가를 하고 째려보고 있으니까 아이가 더 싫어지고 멀리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교육의 환경, 또 우리 부모님들의 이 교육의 이 가르침의 방법들,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려면 배워야 되죠. 배우려면 들으셔야 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떠도는 이 소문에, 또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이 허상들에 더 따라간다라는 거죠. 기초과학이 있고 응용과학이 있지 않습니까? 기초과학 없이는 어떻게 응용과학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응용과학 안에는 반드시 기초과학이라는 게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초과학보다는 이 응용과학에 굉장히 시선을 두고 부러움과 존경과 욕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보기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기초라는 기초가 없으면 기초가 없는 건 고사하고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믿음, 자, 그리고 창의성, 이제는 바꿔봅시다. 감사합니다.